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구미 지역의 두 개의 그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좀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만 다녀왔어요. 이유는 그 첫 번째 방문을 했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은 일단은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것에서 이제 문을 열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어,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왔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렇더라고. 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같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이신 분이, 어, 제 학교 후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도의원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기본적으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좀, 그, 조금 투자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그거는 뭐 통상적으로 그거겠죠. 우리처럼 스테이킹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뭐 이렇게 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뭐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뭐 좀 오래 전에 이야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을 약 1시간 한 40분에서 한 2시간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목도 좀 잠기고, 그래서 일단은 뭐 두 번째 그 지역구 사무실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을 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도 했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출직이잖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 중에서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이 발언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사, 뭐 이런 소위 말하는 투표,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를 개인이 하면 좋은데, 뭐 직접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번 국회의원이 실제로 선출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 지역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15만 명이 산다. 15만 명의 대표로서 15만 명의 이 목소리를 각각이 다 내고 이 각각이 낸 의견들을 또 종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안건으로 투표를 붙였을 때 또 직접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뭐 많이 소요도 되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전국을 각 지역구로 나눠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서 어떠한 안건에 대한 입법을 한다거나 뭐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간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은 유권자 한 명 한 명한테는 사실은 자세를 낮춰야 되는 쪽이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나면은 그 개개인, 예를 들어서 15만 명이라고 하면 15만 명의 대표 자격으로서 어떠한 대표자,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어,
한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이 되고 집단이 되는 사람들의 뭐 과반 이상이든 어쨌든 다수의 그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권한 이양을 해준 거고 권한 이양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 정부든 그 공공기관이든 이런 쪽에 대한 모니터링, 소위 말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감이라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있든 정부의 그 뭐 부처든 뭐 금융위원회든 이런 쪽을 일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정말 그 우리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올인은 해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 저도 한 명의 유권자지만 한 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15만 명이 된다는 거고 그 15만 명이 뽑은 사람 구미가 예를 들어서 30만이다 그러면 반 쪼개가지고 근데 유권자의 수는 뭐 만 몇 세 이상 돼야지 그 투표권을 가지니까 그럼 숫자는 줄겠지요.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럼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이 그 유권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어, 그 정도의 대리인의 위임을 받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식도 따라야 되고 뭐, 그, 지식 자체가 부족했을 때는 스텝을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비서 보좌관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그 필터링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해줘야 될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이 있고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 입법 상정을 하는 것이요. 법안을 발의를 하고, 뭐, 소위원회, 뭐,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본회의까지 가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거를 법으로 제정을 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찾아간 이유는 뭐냐? 저 개인도 그렇지만은 저희는 타 단체, 피해자들이 속해 있는 타 단체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8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전달한 내용 속에 제가 이번에 찾아간 이유는 불송치에 대한 부분, 배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재판에, 법원에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이 진행이 되는 내용까지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건도 왜 이게, 음, 배임건에 대해 가지고는 불송치를 했는데 불송치의 내용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달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뭐 아무리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희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과 투자금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는 게 현금으로 될 수 없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가격 이원화 정책이라는 게 다른 가상자산 그 사업자들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도 아주 생소한 거지요. 그럼 기본적인 내용도 또 전달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사기 등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한 사람들, 피해자들이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경찰하고 꽤 많은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제가 만나서 설명도 했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서류상으로도 의견서, 진술서 등을 통해서도 했고 PT를 PT 자료 그러니까 PPT 자료를 또 디스플레이를 해가면서 또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완화 정책이라는 것도 경찰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격이완화 정책 중에서 이 그러면은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이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을 할 당시와 헤이즈를 할 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할 때는 네 가지로 하는데 해지를 할 때는 한 가지로만 준다 이거예요. 보상도 한 가지로만 주고. 그럼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느냐? 그럼 플랫폼 가격이 이 KOK를 제외한 세 가지는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그 가격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공지를 보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에 대한 플랫폼 가격은 공지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할 때 플랫폼 가격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그날 시시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그날 계속 달랐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킹을 해주잖아요. KOK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조정이 돼서 상향, 인상되는 것만 계속해서 봤죠.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KOK를 스태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소위 말해서 이득, 장점을 가지고서 스태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스태킹을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소개받는 사람들한테 다 설명을 하잖아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보다는 KOK로 스태킹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을 거고 실제로도 스태킹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비트이더 USDT보다는 KOK로 대부분들이 해줬을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경찰이 알고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가격 이원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가격 이원화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게 현금이 가격 이원화 정책에 적용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설명을 한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는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나 사기당했다. 금융범죄에는 사기, 뭐, 그, 절도, 그다음에 횡령, 매임,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저희 불송치 돼 있는 통지서를 뭐 거기서 이제 사본을 카피를 뜯고 제가 면담 신청한 것도 사본을 뜯고 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까지는 제가 듣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지역구 사무실의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 울산 지검이다.
그러면 울산지검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서 뭐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한 번쯤, 경각심이라든가, 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언질은 좀 내려줄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렉트로 사실은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방문을 하고 했던 이유가 일단은 얼만큼 수사가 부실했는지를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불송치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하나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 표현도 잘못됐는데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스테이킹된 가상자산이죠. 이것을 유출한 정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12차 공판에서 이미 확실하게 경찰이 그 정인들을 전부 다 수사를 했어요. 대면 질의를 하면서 그 신문했던 내용을 뭐 그 기록으로 남겼고 그거를 그 신문을 받은 사람이 다 지장까지 다 찍고 도장을 찍고 다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그걸 가지고서 그 검사하고 똑같은 그 그 진술 내용을 가지고서 원고 측이라 함이 결국에는 검사가 하나가 그걸 가지고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의 변호사도 그걸 가지고서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100% 맞고요. 그 다음에 유출한 정황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을 유출한 정황이 100% 거기에서 정인 입으로 유관돼서 매수를 하는 것을 받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소속이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닐라 코드라는 쪽에 업체가 어디와 용역 계약을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해줬고, 거기에 했던 역할들이 뭐였었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바닐라 코드의 대표한테서 정, 법정 정언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건 개혁회 재단이라는 법인을 놓고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예요. 그 타인이 누구냐? 법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어, 저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그 구분이 돼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권만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경찰들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수사를 해온 경험이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2022년인가 23년인가 지금 뭐 그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얼마나 해봤느냐.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는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우리 국내 거래소에만 들어가 봐도 5개 5대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 토큰들의 가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 코인 토큰들은 각각 한 종류의 암호화폐당 하나의 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고소인들이 사기 등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한 사람들 그거를 경찰한테 시스템에 대한 KOK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느냐?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했느냐? 모르는 거잖아요. 지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경찰 귀에 들어가요? 경찰이 또 그거를 스스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경찰이라는 수사 권한을 가진 쪽은 이것저것 뭐든지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봤고 영화에서나 봤는 그런 그 정도의 정말 수사 그게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 하나가 범죄자들 무기를 엄청나게 들고 있어도 혼자서 다 해치워버려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경찰이 1대1에 이제 그 대적은 가지고 있고 그, 어, 이 이걸 하나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상대가 칼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 상대가 격투기 선수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을 좀 했거나 덩치가 좀 크거나 하면은 1대1로 싸우는 것도 버거워요. 실제로 버겁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경찰이 저기 몇 명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해결을 하고 잡아가지고 다 저거 때를 눕혀가지고 수갑 다 채워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영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경찰이든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정말 엄청나게 그 어떠한 한 일에 집중을 해서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를 못해요.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계속 대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말 그 어떤 좋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은 또 엄청난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거지요. 실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또 달라요. 우리는 이 드라마 속의 가공인물과 실제 인물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저거는 정말 가상의 인물이고, 가상의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연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보거나 그냥 웃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통쾌하게 깨는 거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김동현이라는 이런 격투기 그 이종 격투기 이런 선수들도 한 서너 명만 갖다 붙이면은 그 웬만해가지고 이겨내기 힘들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이, 경찰이 이 일을 정말 정상적으로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오늘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변호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 위해서 수임료를 얼만큼 지불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뿐만 아니라 고소인 쪽에 사기 유사수신 등으로 해가지고 선임한 변호사한테도 얼마를 줬고 그 변호사가 어떠한 역할을 정말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지요. 제가 오늘도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데 이 뭐 KOK 피해자 정보 공유방에서 이제는 뭐 비난하고 헐뜯고 폄하하고 뭐 이런 식의 글을 계속 제가 저기 영상을 찍어 올린대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정보 공유방이면은 이 날짜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빨리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 10일 운영진 회의가 있었고 구성원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각자 생업을 포기하고 중간 지점인 천안에서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총 10가지가 넘는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추석 전에는 회원님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뭐 속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외에 또 그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뭐, 그, 이, 우리 회원들이 신규로 나오는 거기에 합류를 해서 좀 우리 역할이 믿음을 가지고서 신뢰를 가지고서 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라는 게 정보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뭐 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 내용 그걸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그쪽에서는 이 재판의 정보 공유와 우리 투자금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판의 재판 내용을 정보를 공유하려면 누군가가 거기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12차까지 있으면서 참여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내용들을 정말 공유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놨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허재백이라는 놈이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저는 거의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한다고 또 지랄을 떨어요. 그러면 매일 했어. 매일 했으면 매일 한 거에서 무슨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정말 자기들을 비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정보를 공유를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냥 이 근거도 없고, 뭔가 하겠다라고 외형적인 거는 그냥 보이는데, 실제로 하는 건 없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지금 실적이 빵이다 이거예요.
그럼 실적 빵이 왜 실적 빵이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음, 사기 등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실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재판에 갔으니까 실적이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유무죄가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렇다 손 치고 정보 공유방은 정보를 어떤 걸 공유를 했으며 그 다음에 그 운영진에서 10개의 안건을 가지고서 회의를 했고 거기 계획대로 되면 추석 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10가지가 10가지 중에 한 개도 못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전국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운영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긴 뭐 했는데요. 제가 이거 비방하고 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좀 모자란 사람들은 이거를 비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는 피해자가 80만인데 80만 정도에서 뭐 정보 공유방, 비대위방, 협의회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못 내는데 그 다음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이 문제점을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알고 해야지만 이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재판 내용을 정보 공유를 한다. 그걸로 해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다. 뭐, 그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지금 사기 등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원금을 현금이라고 검찰이나 그다음 피해자들은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자기들이 스테이킹을 뭘로 했는지 우리는 현금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현금이 원금이야. 라고 뭔가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정보 공유죠. 그 다음에 의견 주장을 하는 거고 피해자로서 한 방향을 가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돈 안 들고 전국 또는 해외에 있더라도 시간대만 맞으면은 뭐, 뭐방 안에서 장소 구분 없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먼 원거리를 와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줌에서 한번 토론을 하자. 공개 토론 제의를 했잖아요. 하나도, 한 놈도, 한 년도 지금까지 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뭐, 집안에서는 한숨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비대위란 쪽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뭐, 팔도 그 잡아 당겨가지고 병원까지 갔다 오고, 뭐, 그때 막 우르르 몰려와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쪽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나고 나서 토론하자 이거요. 지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거냐? 오프라인이에요. 그게 공개 토론이에요. 거기에 전체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소위 말해서 울산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계곡 물고 달려들다가 그 사람은 지금은 그 조직에서도 이미 쫓겨났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 공유방이라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판단의 능력을 주는 것이요. 그럼 제가 오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 저는 면담 신청을 했는데 수사를 뭐를 하라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민의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불송치 이유에 대한 부분이 이 일방적으로 듣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을 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불송치 건에 대해 갖고 어 그 고발자 대표라고 하니까 고발자 대표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는 거를 한번 권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해달라. 그거를 말씀을 드리러 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불송치 이유 부분을 보면은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경찰이 쓸 수 있는 그 용어예요. 유죄 판결도 안 났는데 사기죄의 공범으로부터 사기죄의 공범으로부터라고 했는데 그 여기서는 사실은 사기죄의 총책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사기죄로 판결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저희는 분명히 이 그 업무상 배임으로만 고발을 했잖아요. 제가 인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원에서 이미 법정에서 나온 정언 내용, 원고 측이나 그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속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인용을 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재판 중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결국에 뭐냐. 여기에서 지금 불송치 이유로 이야기한 부분, 이것이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증인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서를 꾸미면서 신문을 했던, 신문을 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보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100%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투자금을 직접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스태킹 되어 있는 이거를 지갑으로 받았다는 게 일단은 스태킹 지갑에서 외부로 유출이 된 거예요. 어디? 송재표라는 사람이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것도 사무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매수만 하는 짓도 했다라고 하고 매도창을 채워 넣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게 USDT와 이더리움을 받아서 그거를 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속 터지는 상황을 경찰이 수사를 해놔놓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불송치를 때려놨기 때문에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보 공유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찌끄린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수현이라는 부방장이 정정욱님의 글을 보고 대부분 영문을 잘 모르실 것도 같아 글을 올립니다. 어떤 방에서 우리 방을 계속 비하하고 비방하면서 영상까지 올리는데 이 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비하고 비방이에요. 의견이잖아요. 정보 공유한다면서 재판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진에서 10가지 안건을 가지고서 그게 좋은 소식으로 추석 전에 나올 거라면서요. 각 방이 역할을 하면 되는데 각 방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오로지 한 개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방의 목적, 재판의 정보 공유와 우리 투자금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재판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판에 가보지를 않는데. 다른 방의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정보를 제공을 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우리 투자금에 대한 피해 복구. 이거는 뭔가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 피해 복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범죄자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진은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충돌하는 모습,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방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생겼을까가 저는 아주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적인 범죄 용의자들의 재판 진행과 우리의 손실 대책에 집중하려 합니다. 주적의 범죄 용의자들의 재판 진행, 가보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에 해당이 되는 어떠한 증거 자료라든가 피해자로서 이 법으로 법정에서 재판에서 이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느냐? 없잖아요.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피해 손실 대책. 이미 피해를 봤는데 대책이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그럴싸한데 실제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방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런 행동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거나 당사자가 여기 숨어 있다는 게 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이제는 중단하고 싶어요. 피해자 결속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속을 하는데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도 간접적으로 이적 행위가 아닐는지요. 이적 행위래요. 그것도 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인지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기가 차요.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사기와 관련된 그 단톡방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아까 뭐 그 방장이 썼는 글고,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위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언급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만날 수 있고, 전직 검사를 만날 수 있고, 뭐,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그럼 다 좋아요. 그 상태까지는 정말 좋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세를 내고, 그거를 가지고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 해줘서 일이 꼬여버렸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면은 정말 저만큼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답답해서. 실제로 우리는, 오늘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경찰이 그만 이러한 사건을 담당할 수준이 지금 안 된다. 그건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저희가 실제로 그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한 게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본청,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 그러면 거기에 정보관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시위를 하면서 구호만 외쳤나요? 프랭카드 만들어 놔놓고 다른 것보다 계속해서 시위만 외쳤나요?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찰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정보관이 듣고 경찰청 같은 그 강남서하고 저쪽 그 울산 아니 저뭐그 서울 경찰청 본청 쪽에서는 그 질서 유지를 위한 그 저기 팀 이 경찰들 팀장급 한 사람하고 정보관이 두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나 하면은 이거는 일선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수사본부나 광역수사대에 빨리 민원을 넣어라. 그래 넣었잖아요. 돌아온 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한테 그게 또 돌아갔어요. 배정이 그렇게 돼요. 울산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관이고. 제가 설명한 내용 집회 때 그걸 듣고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건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경찰이 들어도 어렵다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할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청 폐지라는 거, 검찰청이라는 그 청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해요. 그런데 기소를 하는 사람이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만을 가지고서 하고 송치가 되어 왔을 때 보안 수사 요청을 못 해요. 새로 개정이 됐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수사 요청을 못 해요. 그럼 우리한테는 전부 다가 완전히 악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배임죄라는 거를 폐지를 한대요. 배임죄의 대부분은 법인이고 뭐 그렇다고 봤을 때 회사 하나에
기득권자, 소위 말하는 임원진, 경영진들은 돈 막 써먹어도, 회사 공금이라는 걸 써먹어도,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서 써먹어도, 이제는 많이 이 배임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만큼 빼먹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뒤지느냐? 정말 근로자들만 뒤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근로자들은 가족이 1인, 뭐 지금 이제 핵가족이라 해서 뭐 3명, 부부, 애 하나, 또는 애 둘, 4명, 다 뒤지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경영진이라는 쪽은 몇 명 안 돼요. 거긴 또 뭐, 어떤 데는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재벌들은 외도를 해서 정부인 외에 첩으로부터 뭐 싸질러 놓은 자식들도 많고 그거 합쳐도 몇 안 돼요. 이런 거를 없애자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이 범죄 이게 지금 4조 원대고 4조 원이 4조 원 어치가 되는 가상자산이 우리가 배임죄로 걸었는 이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이것까지 지금 날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뭐 지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노조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해고도 사실은 좀 자유로우면은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쉽겠죠.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배임죄를 폐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은 생각을 정말 잘해봐야 돼요. 이게 또 여당은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국민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입어서 뭐 이 검찰청 뭐 배임죄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는 이게 실제로 투표를 하고 나면은 저기, 하나, 뭐, 둘, 뭐, 백 표, 뭐,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또 등락이 발음이 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좀 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이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통령도 임기가 뒤로 갈수록 이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레임덕으로 가버리면은 더 떨어져요. 일시적인 게 계엄이라는 거 정말 바보짓 같은 짓을 했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상권 분립 저는 상권 분립이 지금 뭐 행정 속에 아니면 입법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장악이 돼버렸다. 다른 것들은 힘도 못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사실 좀 느껴져요. 왜? 어떤 소리도 듣기지가 않거든요. 정족수만 만족이 되면은 두드리 뿌리면은 무조건 하고 통과해요. 숫자가 적은 것들이 아무리 갖다 대봐야 이거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면은 결정이 다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놈의 입법 그 기관,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입법 쪽에 국회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뭐 선진화되어 가고 뭐 민주주의가 토착화되어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뒤지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제가 또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질질 흘려놓은 기록물들이, 증거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렵지만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제대로 귀만 열고 시간만 내주면은 다 입증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불송치를 할 때 동의를 한 이유도 더 이상 소위 말해 저는 그 세계 경일기 소계 경일기라는 게 우이독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스스로 또 법적인 법리 해석을 자기들은 이 정도인데 그 전문적인 법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검찰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넘겼다. 그 대신에 고발인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의견을 같이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동의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 불송치 통지서만 그냥 발행을 하면 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 답변에 대한 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불송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의 절차를 저한테 좀,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를 먼저 사전에 저한테 좀 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은 그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봤을 때 여전히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답변 내용에서도 의견서 내에서도 가르쳐 줘야죠. 그걸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가지고 불송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이해가 여러분들이 경찰이 판단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소위 말해서 지적질을 한번 한다든지 다른 주장을 한다든지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 짓을 해야지 다른 내용 없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는. 그러면서 영상 뭐라고 그래서고 비하한다, 비방한다 이런 이야기나 해서고 근데 거기에서 그 방을 제가 견제를 또는 이 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였잖아요. 신규 토큰 상장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먼저 하는 인간들만 엄청나게 헤쳐먹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신규 사업자,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확인해 봤느냐고. 그 다음에 이 운영자들이 누군지 실제로 아느냐고. 제가 경정옥, 정정옥이라는 사람, 경정옥, 정정옥,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명이 아닐 것 같아요. 경정옥이라는 거는 비대위에서도 제가 해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세요? 거기 부방장이라고 쭉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개개인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는 아세요? 알죠? 적어도 제 이름, 제 얼굴, 제가 설명한 내용, 고소를 하고 싶으면 제 영상 가지고 하면 돼요. 왜? 저는 떳떳하나 하면은 적어도 그런 사람 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스스로의 이 문제에 대한 아는 정도 제시할 수 있는 게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걸 매일같이 저도 영상 올리는 거 스트레스예요. 근데 뭔가를 준비하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떠한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그걸 그냥 쭉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뭐 이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또는 그거를 내용을 좀 듣고 스스로도 판단을 좀 하고 아,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내가 또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이거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좀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는 정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속 터질 때가 저도 이 불송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안 하고 싶지요. 근데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생계를 위해서 평상시 하지를 못해요. 밤에 글 좀 올리는 거, 그것도 뭐, 이거는 정보를 정말 내용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방만 운영을 할 뿐이고, 거기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들, 자기들한테 조금만 맞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가리기 들어가잖아요. 그게 뭔 놈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줘야죠. 공유를 한다면. 내가 가진 거를 나눈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올라온 글이 200, 지금 뭐 한 290명 조금 안 되던데 그 정도의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올려놓은 거니까 같은 피해자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뭘 했느냐, 뭐 어떠한 정보를 공유했느냐 이거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이 뭐 소위 말해서 속으로 하면은 박 터지듯이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 제출을 하고 또는 도움을 받을 때 또 뭐 찾아도 가보고 가서 설명도 하고 정말 저는 지금까지 가장 초점을 맞췄던 거는 경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왔었어요. 수사 과정이니까.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등 뭐 공유방 이런 쪽에서 법적으로 피해자로서 증거 제시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뭐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찰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가상자산을 이 그 수사를 하려 그러면 블록체인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의 요소가 암호화폐고 암호화폐는 또 어떻게 움직이 다니고 이게 현금과 다르고 투자금과 다르고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느냐 이거죠. 고소인들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금으로 그 스테이킹을 했다. 그 원금이 현금이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언제 그렇게 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국회의원 사무실을 갔다 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울산지검에서 어, 저희 사건, 불송치 사건 내용을 리뷰를 좀 하고, 어, 단체 고발자 대표인 저를 좀 통해서 내용 설명도 좀 더 듣고, 저는 나름대로 막 최대한
서면으로라도 꽉 채워넣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해줬어요. 제출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또 하나는 이 제가 지금 뭐 제가 학교 선배라서 그런 거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복잡하고 이 일에 대응을 하기가 정말 힘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추가로 좀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예전에 동국대 교수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었고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한다는 게 제가 거의 한 시간, 한 40분,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뭐 내용 전달을 하고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동일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전에 갔을 때는 여자 사무국장이었었어요. 말귀를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을 갔었고, 제가 오늘도 그거 가서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게 틀리면은 제가 벌 받아야 돼요. 뭐냐면은 비서관이 저보고 작년 국감 때 뭐 일정 기간 동안 이때 일정이 안 잡혔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대기를 좀 해주시라. 대면 질의하는 시간, 그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 그거지, 제가 뭐고 준비를 해줄 테니까. 기다렸는데 안 됐고, 그때 이야기를 한 게 국회에서 그 끝나고 나면은 기자회견까지 주선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출됐던 자료들을 언론사에 배포까지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체부 어, 문화관, 뭐, 문체위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작년에 그 비대위라는 쪽에 사람이 대면 질의했잖아요. 그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문체위에서 했어요. 상임위 뭐 거기에서 했는데 말이 돼요. 문체위에서 그거를 거기에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거기서 할 수 있었느냐? 그 전년도에도 왜 할 수 있었느냐? 말을 꺼내준 게 24년도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저기 뭐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럼 갑작스럽게 생긴 거지만은 근데 표를 받기 위해서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체에서 그걸 다뤘어요. 발언권이 줬어요. 근데 한 달간 준비해가지고 올라간 게 우리는 비서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수석 비서관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컴플레인을 공식적으로 메일을 썼는데 답변도 없어요. 그 당시에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진주 쪽에 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쪽 진주 쪽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갔었고, 부산도 두 군데를 갔었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울산에 지역구에도 한 번 갔었죠. 근데 사기라고 오만 데 떠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프거든요. 스테이킹이 투자금이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피해 금액이 원금이다. 이해되지요. 가상자산에 나가면은 이해가 안 돼요. 현금인데 가격 이원화가 해당이 돼요. 참 꼴값 뜨는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었어요.
지금도 자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정보를 공유한다는 쪽에서도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소위 말해서 배상명령 신청한 그 주도를 그 뭐 옆에서 뭐 처음에 주도한 데가 있었고 뒤에 따라서 했잖아요. 뭘 알고 했느냐는 거죠. 저는 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해가지고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또 말 바꾼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매일 밤 8시 정도 되면은 한 1시간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줌을 해서 뭐 알려드리는데 뭐 제가 이거 해가지고 돈을 뭐 수억 버는 것도 아니고 세 달 하면은 약 100불이 좀 넘어가요. 100불부터는 지급을 해줘요. 100불이면 얼마냐? 14만 원이죠. 그러면은 줌 이거 이용을 하는데 어, 매달 한 17달러인가 16달러 정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석 달 해봐야 이거 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담배값이라도 하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서 어, 22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22년 10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했는데 23년 23년 뭐 한테 언제쯤에 담배값이라도 뭘 하면은 이게 수익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래서 그뭐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또 생지랄들을 떨었죠. 돈 번다고.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번다고. 꼴값 드는 소리 하고 자빠진 것들이지요. 지들이 내가 얼마를 버는지 뭐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쳐 먹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언비어잖아요. 그것들은 거지랄들 떨면서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고 있어요. 더 웃기는 것들도 있지만은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